안방 1열에서 듣는 공연 리뷰 컬처봄 지난화에 이어서 연극 실연 이야기 마저 나눠보고요. 27님 다른 작품도 관람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작품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있었잖아요. 다니엘 데이루이스가 영화도 나오고 있어요. 위노나 라이더가 나오는 옛날 영화가 있잖아요. 그때 맞아요. 이제 제가 대학원 수업 때였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여성주의적으로 분석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때 이 여성성에 대한 이제 문제, 이 소녀들에게 여성성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결국에는 이제 위노나 라이더가 분한 그 역할이 굉장히 이제 막 빠무빠딸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 나이대 여자한테 얻을 수 없는 사실 섹슈얼리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렇죠. 보통 사람으로는. 근데 그 영화에서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위노나 라이더는 그때 20살 이미 넘은 성인 여자였는데 그분을 캐스팅을 해서 훨씬 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훨씬 강조한 영화로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비판을 했던.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메카시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결국 여성의 타자화가 거기서도 굉장히 메인인 거죠. 그 소녀들이 얻을 수밖에 없었던 그 억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결국 그 소녀들이 어떤 식으로든 작당모의해서 만든 이야기로 이끌어가고 그것을 결국에는 이겨낸 히어로는 스스로를 희생하여 만든 그 남성. 저는 사실은 제가 물론 여대를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었어요. 그때는 여성 섹슈얼리티와 그럴 수 있죠. 마녀사냥에 대한 그리고 그 여자애가 도망가잖아요. 나중에 이게 들킬까봐 네, 그리고 뭐 어디서 가서 뭐 창녀가 됐다 어쨌다 이런 해설도 나와요. 그러니까 스토리 라인 자체가 굉장히 NG다. 페미니즘 강조해서는 NG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27님 얘기하신 옛날에 예술전당에서 했던 것도 저도 봤고 그리고 국립극단에서 이순재 선생님이 하셨던 맞아요. 때가 있었어요. 네, 우리 순재 선생님이 나오셨던 작품 네. 봤는데 근데 우리 순재 선생님이 거기서 그 재판관으로 나왔는데 네. 목소리가 워낙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때는 굉장히 하셨겠어요. 오랜만에 연극을 하셨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연극을 본인이 제작도 하시면서 본인이 출연도 맞아요. 하시면서 계속 연극을 하시더라고요. 요 맞아요. 근래 갈매기 했었죠. 네네네네. 네. 유니버설에서 했죠. 네, 맞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기억이 나는데, 그 엔틀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 무대 디자이너 여자분이셨거든요. 아까 그 비 내리는 무대 디자인을 하신 에스 데블린이라는 분이 세계적인 디자이너시래요. 토니상을 수상하셨었던 무대 디자이너 분이신데 이분이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자기는 이 소녀들이 너무 불쌍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때 태어난 그 소녀 아이들이 가장 희생을 당한 아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소녀들이 가장 희생을 당한 친구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남성들이 정말 정상이 하나도 없고, 다 맞아요. 정말 늑대 같고, 사실 그 플럭터라는 인물 자체도 바람을 피웠죠. 맞아요. 네, 미성년자라. 에비게일하고 바람을 피운 놈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후회를 하는 상황인 것이고 죽어가면서 자기가 자기 반성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도 사실 정상은 아니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 에비게일이 가서 뭐가 됐든 안 됐든 그런 것보다도 그 소녀들의 집중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그 무대 중간에 소녀들이 이렇게 일렬로 뒤에 쫙 서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의 설정에 있어서 아까 얘기하셨지만 에비게일이 굉장히 뭐 그 어떤 섹슈얼리티를 갖고 있는 캐릭터였다고 말씀 주셨는데 여기 이번 연극에서는 완전 시골 촌뜨기 여자들처럼 나와요. 애들이. 그 캐릭터들도 흑인인데 그런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시골에서 자란 그런 역할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전혀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그런 섹슈얼리티를 강조하지 않은 역할로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 아까 엘리자베스 있잖아요. 그 네. 플록터의 부인. 플록터의 부인이 굉장히 숏컷으로 나와요. 머리가 짧은 여자. 거기다가 굉장히 보이시해요. 그래서 캐릭터 설정이 굉장히 섬세하고 좋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무대 위에 섰다고 예쁘게 포장하고 이러는 게 일체 없어요. 그냥 엘리자베스 자체도 정말 시골 여자인데 정말 정말 멋이 없어요. 저런 여자랑 사니까 근데 막상 에비게일을 딱 봤을 때도 그녀가 뭐 세련되거나 뭐 이러지 않다는 거죠.
그녀에게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젊음일 거예요. 젊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사실 뭐 플록터가 뭐 인생이 종친 거죠. 큰 코를 다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미성년자 큰 코 분들이었으면 다쳐야 돼. 다칠만 합니다. 여자 잘못 건드리면 큰 코 다쳐야 돼. 속을 조금 불편하게 봤어서 결말을 그대로 가나요? 이번 버전도? 똑같아요. 저는 사실 요즘 다시 올라올 거면 결말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엘리자베스가 프록토를 용서해줘야 될까? 결말이 맞는 걸까? 엘리자베스가 과연 용서를 해도 될까? 아니, 엘리자베스는 원작에서 양양 용서를 하고 막 우리 남편 최고 막 이러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문제였던 거는 이 작품에서 그러니까 이게 여적여잖아요. 여자의 적은 여자. 그러니까요. 아니 왜 남편이 건드렸는데 아내를 마녀로 지목을 하냐고. 남편을 지목을 해야지. 그리고 더 웃긴 미쳤으면. 거는 그거였잖아요. 아내가 사실은 나는 너무 신시해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걸로 우리 네.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얘기를 증언을 하게 되잖아요. 네. 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작품은 해석을 새롭게 해야 될 가능성이 좀 많은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새롭게 볼 것인가, 동시대성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 국립극단에서 했을 때 박정희 연출님이라고 여성 연출가가 있으세요. 네. 사실은 그 말도 내가 잘못한 거야. 왜냐하면 남성 연출가라고 얘기하지 않잖아. 맞아요. 여성 연출가만 맞아요. 여성이라고 얘기하잖아. 그건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연출님께서 하셨을 때도 그 소녀들이 뒤에서 이렇게 마치 코러스처럼 이렇게 계속 있어요. 무대 위에. 그리고 그 소녀들이 너무 예쁘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소녀들이고 거의 그냥 근데 굉장히 순진하게 나오기보다는 애들이 좀 약간 이렇게 뭐 휩쓸려 간다고 해야 되나? 어떤 뭐 사회적 남자 어른들이 막 이렇게 겁박을 하니까 그런가 봐요. 그러고 자기들이 정말 믿게 되는 그 과정들 그런 선동당한 게 느낌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 압박에 의해서 그것이 가스라이팅. 걔네들이 자의적 선택이 아니라 그럴 수 있죠. 어떤 사회적 구속에 의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과정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의 시대적 감성에서는. 맞아요. 그렇죠. 저런 가스라이팅이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죠. 근데 그죠? 그래서 저는 더 판타지로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환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녀들이 그 띠로 몰려있는 게 저 여자들이 사실은 에비게일을 비롯해서 20명이 넘지만 결국은 소녀가 한 소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음. 그냥 소녀를 대변하는 판타지처럼 저는 뭉쳐서 보였었어요.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 재밌는 거는 대본을 그대로 뒀는데 그런 논쟁을 일으키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들이 입은 의상이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판타지 안에서 뭔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입은 의상이 굉장히 고전적인 의상들을 고수했거든요. 분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그냥 그 과거에 아까 얘기했지만 저도 1950년대에 미국을 배경으로 한다라는 걸 이미 못을 박아놓고 한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 쑥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아마 그런 걸로 대체를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주스님께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용서라기보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 엘리자베스는 정말 그냥 시골에서 살림만 하는 여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용서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남편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여잔 거죠. 왜냐면 임신을 했잖아요, 또. 뱃속에 아기가 생겼거든요. 아이도 원래 있고.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결혼을 해봐서 그걸 좀 알지 모르겠는데 애증이 있는 것 같아요. 미흡고 나쁜 마음도 있지만 자기 남편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거죠. 그런 게 그냥 같이 이렇게 막 애증이 같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연기? 이런 게 일품이지 않나, 이 작품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서밀러가 훌륭한 게 사실 이런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면 되게 이상해질 수도 있거든요. 막 못 볼 작품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논쟁이 있으면서 재해석을 하고 또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공연을 할 수 있을 만한 대본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훌륭하지 않나. 그리고 그 당시에 연극적 문법에 있어서는 사람의 가슴을 막 이렇게 조이게 만드는 그런 명장면들을 만든 거는 정말 훌륭한 거. 사람의 가슴 아주 그냥 짜증나게 만들죠. 네, 아주 그냥 타게 만들죠. 그런 작품은 사실 요즘 희곡에서 그렇게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이게 옛날 작품이니까 이런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선악의 구조가 명확해서 그래요, 사실은. 요즘도 사실 뭐 연예계 뉴스에서 비슷한 거 많잖아요. 임신한 와이프를 두고 연예인이 바람을 피웠다. 그게 한둘이 아니니까. 맞아요. 사실 아, 뭐 그리고 이게, 바람이 네. 지금은 뭐 그렇게 큰일이겠어요. 열에 9은 핀대는데. 이게 또 사방입니다. 시간이 네. 굉장히 길었습니다. 180분 동안 하는 아이고야. 방송이었어요. 휴식 시간 포함해서. 그다음에 본 엔틀라이브. 거는 뭐예요? 더 닥터라는 더 작품인데요. 닥터. 네. 이거는 엔틀라이브가 아니라 네. 그래 인터내셔널 시애터 암스테르담에서 만들어졌었고 그래서 여기는 엔틀라이브라고 아니고 이타라이브라고 맞아요,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상영을 했던 그런 작품인 거고요. 이거는 의사들의 이야기예요. 어떤 유능한 의사가 한 명 있는데 여성 의사인데 리트 볼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여자 의사가 원래는 베른하르디 교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의사들의 이야기를 쓴 책인데 이걸 현대로 가지고 와서 새롭게 만든 작품이 더 닥터라는 작품이고 여기에 원래 베르나르디 교수라는 사람이 이름 들어서 아시겠지만 남자 교수였던 거를 여성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이제 어떤 과학적인 혹은 과학과 종교 혹은 예를 들어서 이성과 신앙 그다음 성별, 민족, 인종 이런 것들로 계속 갈등을 일으키면서 계속 논쟁을 하는 얘기가 나와서 이거는 계속 말을 합니다. 그냥 의사 가운 입고 나와서 나왔다가 테이블에 앉아갖고 서로 얘기하다가 몇 명 나가면 그 다음에 또 들어오면 또 토론하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이 죽어가는 환자가 있는데 종부성사를 하려고 하는 신부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아직 안 죽었는데. 종교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천주교를 믿느냐, 아까 청교도 얘기도 나왔지만 천주교 신자냐 아니냐, 이 사람에게 기도를 꼭 해야 되냐 아니해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가 진행이 되면서 확장이 되면 유태인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리트볼트 너 유태인 집안의 피를 가지고 있지? 유태인 그렇게 해서 죽었어. 막 이런 얘기부터 사회적 얘기가 막 과거까지 다 불러가지고 다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나중에 중간에 이제 방송을 하는 장면이 이 여자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이렇게 앞에 백분 토론처럼 가운데 앉혀놓고 여자들이 한 네다섯 명이 나왔는데 저는 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나온 무슨 여성입니다. 또 어떤 여자는 세계 인구 조절 뭐 어디에서 나온 여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앉아갖고 그 여자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 계속 네가 잘못한 거고 이러면서 엄청 토론을 합니다. 그 결국에는 이 여자가 직업을 잃어요.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고 의사를 실제로 못해요? 의사를 예, 못하게 돼요. 의사인데 못하면 큰일이네요. 아이고.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의사가 마지막에 그렇게 사그라들어서 자기 일자리를 잃어져 가는 그 과정. 그거를 이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스터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긴 테이블이 나오고 테이블도 진짜 굉장히 독일스럽게 뭐 장식이나 일체 없는 우리가 그 연습 때 수툴로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멋대가리 없는 테이블과 의자에 그것만 나오고 위에 뭐 예를 들어 커피 끓이는 물 포트 이런 거 하나 정도 그 이외에는 뭐 세트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방이 상징주의군요. 벽으로 돼 있으면 문 열고 문 닫고 나가면 그게 이제 출입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의사 가운 있고 그 이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참 희한한 게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연을 볼 때는 이 영어가 그래도 귀에 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딴짓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도 그냥 아마 들리는 영어들이 있어서 어머 저 말이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영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막을 계속 보면서 구텐 어쩌고 구텐 하벤 이런 거 빼고는 이힐베디 이런 거 빼고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막 보면서 그 연기 보면서 하는데 또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 이런 엔토크 영상 공연은 힘들구나라는 거를 처음 알았고, 그래도 이제 끝까지 어쨌든 이게 내용을 또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눈가를 뒤집어 가면서 그냥 이것도 시간이 165분이거든요. 끝까지 이거를 번역을 막 보면서 보려니, 아, 뭔지는 알겠어요. 굉장히 잘 만든 작품이고,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쓸 수가 있을까? 그냥 무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건 진짜 돈이 하나도 안 들었음. 그 테이블도 어디서 빌려오면 되잖아요, 잠깐. 그러니까 그냥 의상도 다 검정색 바지에 셔츠 입고 의사 가운만 입는
그냥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유대인 의사 리트볼프라는 의사가 어쨌든 종부성사 관련해서 그걸 막아서면서 사건이 이제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신의 종교에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은 안티고네 생각이 났어요. 어떤 그런 습관을 하나 놓고 그게 신을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사회나 어떤 법에 관한 선택인지 그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안티고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무튼 좋은 경험이었고, 아, 이게 암스테르담에서 하는 공연은 이렇구나, 라고 저희 컴퍼니봄에서 지원을 해줘서 제가 이 공연을 봤습니다. 우리 회사 좋은 회사입니다. 복지가 좋은 회사입니다. 복지됩니다. 복지됩니다. 네. 아, 우리 주스님 명함 받으셨어요? 아, 맞아요. 네, 명함 왔어요. 아, 진짜요? 병아리 주스님. 명함을 주셨습니다. 복지가 좋으셔가지고 디자인까지 직접 해주셨어요. 네. 아, 명함 되게 이쁘다. 이쁘게. 했는데 어떻게 나올지 아, 몰라갖고 감사합니다. 궁금했는데 안 잘 그래도 나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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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우리 아, 뒤에 색깔이 주스님이 예쁘네요. 제작사에 명함을 뿌릴 예정이니 이 방송을 듣는 제작사에서는 흔쾌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일하셔서 많이 뿌리고 다니십시오. 더 닥터는 그러면 희곡 수입해가지고 올리기도 편하겠어요. 배우들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아니야, 이러면 더 어려워. 근데 이제 재미가 이 재미가 우리가 그냥 재미가 아니라 이게 논리적 재미잖아요. 논리적 아. 재미. 논리적 재미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재미가 의학 드라마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인형 아유, 대립으로 우리나라 의사를 사람들이 못하게 되고 좋아하는 그러면. 의학 드라마는 우리가 슬- 들어가지 슬리생, 못하는 슬리생. 그 수술의 장면에서 막 피가 튀고 예스를 막 들고 있고 막 아니야, 막 그런 게 우리가 없어도 모르는 러브 스토리가 있거든, 러브 스토리. 그렇지, 의사의 러브 스토리. 따라라라. 그렇죠. 아니면 의사 의사가 없으면 안 막 돼. 병에 걸려 막 이런 거. 그리고 그 와중에 막 사랑을 해. 막 그런 게 있어서 재밌는 거지. 여기 있는 의학은 그 의학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상으로 엔톡 라이브 3편 중에서 더 닥터와 시련 2편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에서 만나보기 어려운 해외 작품들을 국립극장 엔톡 라이브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 냥냥냥.